소 한 마리에서 혀는 딱 하나뿐입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오늘날 우설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소 한 마리의 무게가 평균 700kg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우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작 1kg에서 1.5kg 남짓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2%도 안 되는 셈이죠. 등심이나 안심 같은 인기 부위도 양이 적긴 합니다만 우설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를 아무리 잘 키워도 혀가 두 개 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설은 태생적으로 희귀할 수밖에 없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귀한 부위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천대받았다는 겁니다. 설렁탕 국물에 고명으로 몇 점 떠오르거나 편육으로 얇게 썰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정도. 고깃집에 가서 일부러 우설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소머리국밥에도 우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혀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반면 일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센다이라는 도시가 아예 우설의 본고장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일본인들은 우설구이를 특별한 음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센다이의 한 요식업자가 버려지다시피 하던 소혀에 소금 간을 해서 숯불에 구워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쓸 수 있는 건 뭐든 썼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예상대로 맛있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에 퍼지는 맛. 규탕, 그러니까 일본식 우설구이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고 센다이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야키니쿠 집에서는 우설을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게 암묵적인 순서처럼 통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우설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한국에서도 우설 전문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야키니쿠 스타일 고깃집에서 우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일본 음식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설이라는 부위 자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의외로 잘 맞는 과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우설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비싼지, 어떻게 먹어야 제맛인지,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뭔지까지. 우설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고깃집 메뉴판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서 우설은 특수부위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곱창이나 대창처럼 마니아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차돌박이나 안창살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적도 없었죠. 정육점에서도 우설을 따로 진열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일본식 야키니쿠 열풍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서울, 강남, 홍대, 을지로 같은 지역에 야키니쿠 스타일 고깃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한국 고깃집과는 확연히 달랐죠. 고기를 접시에 수북이 담아내는 대신 몇 점씩 정갈하게 내고 쌈장 대신 폰주 소스나 레몬즙을 곁들이는 방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특수 부위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이 야키니쿠 스타일에서 우설은 거의 필수 메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야키니쿠를 먹을 때 우설, 그러니까 규탕을 가장 먼저 굽는 게 정석처럼 여겨집니다. 기름기가 적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름진 부위로 넘어가는 순서인데 우설이 그 첫 번째 주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에 들어온 야키니쿠 집들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자연스럽게 한국 손님들도 우설을 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우설 맛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우설은 1kg 남짓입니다. 한국에서 도축되는 한우와 유구를 다 합쳐도 늘어나는 우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절대적으로 양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우설 대부분은 미국산과 호주산입니다. 국내산 우설도 있긴 하지만 물량이 워낙 적고 가격도 수입산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우 우설의 경우 킬로그램당 가격이 웬만한 등심급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입산이라고 해서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우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위입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우설 소비 대국이었고 중국에서도 허거 재료로 우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우설을 놓고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까지 더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2000치와 20년대 들어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수입 우설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손질 과정에서의 손실입니다. 우설은 생긴 그대로 바로 요리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겉껍질을 벗겨내야 하고 혀뿌리 쪽의 단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게의 20%에서 30%가 손실됩니다. 1kg짜리 통우설을 사와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700g에서 800g 정도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설 가격은 희귀성, 수입 의존, 글로벌 경쟁, 환율, 손질 손실이라는 5가지 요인이 겹쳐서 형성됩니다. 단순히 유행 음식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진 겁니다. 맛집 사장님들이 우설 원가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먹을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설이 다른 부위와 확실히 다른 맛을 내는 이유, 그 과학적 배경을 알고 나면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설의 맛을 이해하려면 먼저 혀라는 기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혀는 뼈가 없는 순수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복잡하게 얽힌 근육들의 집합체죠. 소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심지어 꼬는 동작까지 이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려면 근육이 단순한 구조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소고기 부위, 예를 들어 등심이나 안심은 근섬유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결대로 썰어야 부드럽고 결을 거슬러 썰면 질겨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반면 우설의 근섬유는 여러 방향으로 교차합니다. 마치 밧줄을 꼬아놓은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썰어도 비슷한 식감이 나옵니다. 이게 우설 특유의 쫄깃함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지방입니다. 우설은 겉보기와 달리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60%에서 70%가 지방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블링처럼 흰 줄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조직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분포하기 때문이죠. 이런 지방 분포 방식이 맛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굽기 시작하면 이 미세한 지방들이 서서히 녹아나오면서 고기 전체에 스며듭니다. 겉은 살짝 바삭하게 있고 속에서는 육즙이 배어나오는 그 독특한 식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방의 미세 분포 덕분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기름기가 확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설의 부위별 맛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설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혀뿌리에 가까운 안쪽 부분이 가장 부드럽고 지방도 많아서 극상우설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로는 탐모토라고 하죠. 이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부위라서 근육이 덜 발달해 있고 그만큼 연합니다. 반대로 혀끝에 가까운 바깥 부분은 탄사키라고 부르는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근육이 단단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같은 우설이라도 이 부분은 식감이 확연히 질깁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야 하고 양념에 재워서 먹기도 합니다. 가장 질긴 끝부분은 사람이 먹기 어려워서 건조시켜 반려동물 간식으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중간 부분인 탄낙하는 두 특성이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루는 부위라서 우리가 고깃집에서 먹는 우설은 대부분 이 탄낙하 부위입니다. 가격 대비 맛의 밸런스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이 외에 타우린, 철분, 비타민 B군 함량이 높다는 영양학적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건강을 위해 우설을 먹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맛도 좋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우설도 잘못 굽거나 잘못 먹으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두께에 따라 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하고 양념을 고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설에 대해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설을 굽는 방식은 두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똑같이 굽다가 맛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얇게 썬 우설, 일본어로 우스길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두께가 1mm에서 2mm 정도로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이 두께의 우설은 불 위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익습니다. 양면을 각각 몇 초씩만 구워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질겨지고 우설 특유의 부드러운 지방감도 사라집니다. 얇은 우설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올리고 뒤집고 바로 먹는 겁니다. 반면 두꺼운 우설, 아츠기리는 정반대입니다. 두께가 5mm에서 10mm 이상 되는 두툼한 방식이죠. 이 두께의 우설은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센다이식 우설 구이가 바로 이 방식인데 양면을 충분히 익혀서 속까지 열이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겉은 살짝 바삭하게, 속은 육즙이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반 소고기와 굽기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심이나 안심은 너무 익히면 질겨진다고 해서 살짝만 굽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설은 오히려 좀 더 익혀야 맛있습니다. 어떤 전문점에서는 손님이 보기에 너무 익힌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굽는 게 맞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섬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열을 충분히 가해야 쫄깃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양념 우설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우설을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양념 우설을 고르면 되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설의 매력은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지방의 고소함입니다. 그런데 달짝지근한 양념을 바르면 이 미묘한 맛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게다가 양념에 들어간 당분이 불 위에서 타면서 쓴맛까지 더해지죠. 물론 취향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우설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소금구이, 일본어로 탄시오를 권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다진 파를 얹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우설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가 눈으로 품질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할 점은 있습니다. 색이 선명한 분홍빛을 띠고 표면에 윤기가 도는 것이 신선한 우설입니다. 너무 붉거나 검붉은 색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았을 때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장 특유의 냄새가 강하다면 손질이 제대로 안 됐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전문점을 선택할 때는 우설의 부위를 구분해서 파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우설 하나만 있는 곳보다 상우설이나 특상우설을 따로 취급하는 곳이 재료에 신경 쓸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부위별로 맛 차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마지막으로 대파를 얹은 우설을 굽는 요령입니다. 야키니쿠 집에서 자주 보는 메뉴인데 파가 잔뜩 올라간 우설을 뒤집으면 파가 다 흘러내립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한 면만 굽는 게 요령입니다. 파가 올라간 면을 위로 두고 아랫면만 익힌 다음 반으로 접어서 먹으면 파와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설은 분명 비싼 부위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희귀성,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 구조, 손질 과정에서의 손실까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소고기 부위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독특한 쫄깃함,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지방의 고소함. 이건 설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봐야 아는 맛입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먹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설은 재료 품질과 굽기에 따라 맛 차이가 큰 부위입니다. 제대로 손질된 신선한 우설을 두께에 맞게 제대로 구워서 먹어야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먹었다가 그냥 질긴 고기라는 인상만 남기면 그것처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설은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부위입니다. 복잡한 근섬유 구조와 미세한 지방 분포가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얇은 우설은 빠르게, 두꺼운 우설은 천천히 굽는 게 정석입니다. 양념보다는 소금에 레몬즙을 곁들이는 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혀를 먹는다는 게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이죠. 다음에 야키니쿠 집에 가시면 첫 접시로 우설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